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50대 전업주부입니다. 50년을 넘게 살다 보니 세상을 좀 안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들 투성인 것 같네요. 인생 살기 참 고달프다가도 사소한 것에 행복하기도 하는 게 사는 것이겠죠. 누군가의 엄마로 또는 아내로 살고 있는데 요즘은 할머니가 되어서 손주 녀석 자랑을 보며 지내는 게 행복이 되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며느리로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했었는데 그 사건이 마치 어제일같이 생생하네요. 남들 다 겪는 시집살이가 뭐 대단한 거라고 사연을 올리냐며 한 소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제대로 터놓고 이야기할 곳도 없어서 가슴에 묻어두기만 해서 이제는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이미 사람은 용서했지만 마음속에 더 이상 담아두고 싶지 않고 떨쳐버리고 싶네요. 그때를 회상하며 지금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지 새삼 알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20대 중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딸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이 집안의 장손이라는 이유로 시모는 아들 손주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요즘 같으면 따질 이유도 아니겠지만 유독 저희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았죠. 손주를 바라시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약도 먹고 아들이 들어설 수 있는 방법들을 어디서 들어오셔서는 저에게 말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시모의 말에 상처를 받아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며 지내던 날들이 많았어요.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희 부부가 더 이상 자식을 낳으려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 시모는 하나뿐인 손녀한테 모진 말을 내뱉으셨고 차마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곤 해서 딸아이의 귀를 막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게 태어나서 우리 집 씨를 말리지. 왜 아무것도 안 달고 태어나서는? 아니면 네 엄마한테 동생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그래. 남동생 하나 있으면 너도 얼마나 좋아. 혼자 사는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서 안 돼. 어머니, 요즘에 누가 아들, 딸 가려요. 그냥 건강하면 됐죠. 그리고 이제 은미도 알 만큼 다 안다고요. 그런 말 아이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애가 다 듣고 상처받아요. 집사람도 그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만 포기하시고 이제 더 이상 손주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설사 이제 낳는다고 쳐도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언제 낳고 키우고 해요. 저희는 분명 어머니께 뜻 밝혔으니 더 이상 그 말 하실 거면 저 어머니 안 봅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자식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게 못 박았고 한동안은 시모도 잠잠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쯤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한식 자격증부터 양식과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면서 바쁜 나날들을 보냈어요. 아이와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가족들의 미소가 좋아서 요리하는 게 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요리를 잘한다는 게 시모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하루는 저에게 긴히 부탁하실 게 있다면서 집을 방문하셨는데 시모는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너무 어이가 없었네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전화로 할 수 있는 거면 전화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말이야. 전화로 해서는 안 될 말이라서. 너 요즘 요리학원 다닌다면서? 바쁜 척 하더니 시엠이 안부는 안중에도 없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자기 할 일 바빠 시애미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요리나 배우러 다니니 아주 부럽구나. 나 때는 그런 건 상상도 못했어. 아주 네가 우리 집에서
팔자가 제일 좋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요리 학원도 자주 못 가요. 은미가 내년이면 학교 가니까 제가 해줄 일이 많이 생기네요. 은미 아빠도 이번에 승진 기대해봐도 좋다고 하고 어머니 잘 됐죠? 그리고 제가 요리 배우며 다니는 게 저 혼자 잘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다 은미 아빠랑 은미한테 해주고 어머님 맛있는 음식 해드리려는 거죠.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그 요리 솜씨 이번에 한번 발휘 좀 해볼래? 다름 아니라 내가 10년을 넘게 지내온 우리 모임이 있잖니. 해마다 연말 되면 식당이고 뷔페 같은 데 예약해서 행사를 했는데 내가 네 자랑 좀 했다.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요리해준다고 일절 식당이고 뷔페 예약하지 말라고 해버렸어. 남들은 다 손주 녀석들 자랑하질 않나? 며느리들이 선물해줬다고 하고 여행 보내줬다 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잖아. 내가 얼마나 민망하든지.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요리사라고 말했다. 그 말하니까 모임 사람들이 이번 모임에 음식들을 너한테 맡기자 하길래 내가 허락했으니까 너는 그런 줄 알고 음식 준비 좀 해둬라. 할 수 있지? 시애미 얼굴에 먹칠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어머니, 그 모임 인원이 꽤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약속을 해버리시면 어떡해요. 저 못해요. 제가 진짜 요리사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요리 배우는 사람이에요. 10명도 넘는 사람들 음식을 해본 적도 없고 저 혼자서 어떻게 준비해요? 아니 그것도 못해주면 어쩌자는 거야? 그렇다고 네가 나 해외여행 보내줄 거야? 아니면 몇백씩 용돈을 줄 거야? 하루 음식 좀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너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게 바라니? 이게 다 너 생각해서 말한 거야. 요리도 계속 해봐야 늘지. 혼자서 요리한다고 실력이 늘겠니? 사람들한테 음식 해주려고 요리 배우는 거지. 너 혼자 배워서 썩히려고 요리한 거야? 내 아들 돈으로 비싼 학원비 내면서 요리 배웠잖아. 아무 말 말고 당장 준비해. 어머니는 이미 모임 사람들한테 말했고 식당 예약도 늦어서 많은 인원들을 받을 식당이 없다며 음식을 하기를 바라셨죠. 하는 수 없이 요리를 하기로 했고 어떻게 10명이 넘는 시모의 친구분들께 음식을 대접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덕분에 일주일은 몸살로 방에 누워 있어야 했고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모임 때 친구분들이 식당 예약비를 시모에게 주고 시모가 저를 아무 대가 없이 요리하게 했던 거였더군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시모는 혼자서 꿀꺽했고 거기에 친구분들이 잘 먹었다며 저에게 주라며 건넨 돈까지 하면 거의 200이 가까이 되는 돈을 저와는 아무 상의 없이 혼자 주머니에 넣었다는 사실을 신우와 통화하는 어머니를 보며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났지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꾹 참았어요. 남들은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용돈도 많이 준다는 말이 떠올라 그동안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을까요? 그 후로 시모는 집안 대소사에 음식이란 음식은 저에게 다 맡겼고 결혼하고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척분들의 생일상까지 차려드리려고 2시간을 간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눈물을 보이며 시모의 행동에 대해 따졌더니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저와 시모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다며 당황해하면서 저에게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는 것 같아. 내가 출장 요리사도 아니고 매번 얼굴도 모르는 친척분들 집에 가서
요리해서 드리면 친척분들이 고맙다고 성의 표시로 봉투 준단 말이야. 어머니,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 나한테 안 들키시려고 받자마자 숨기시는데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어딜 가실 때마다 그러시니까 이제는 너무 얄밉더라. 그 돈 얼마 된다고 따지고 들면 뭐해. 그냥 처음에는 참고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어. 점점 도가 지나치시는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왜 그동안 어머니랑 놀러 다닌다고 한 거야? 나는 그 말만 믿고 당신이랑 어머니 사이가 좋아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별말 없으셨잖아.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건지 내가 잘 말해볼게. 그래서 자기가 요즘 들어 표정이 안 좋았구나. 내가 너무 무책임해서 미안해. 좀 더 당신한테 신경 써야 하는데 어머니도 참 용돈이 부족하시지도 않을 텐데 왜 그러나 몰라. 다음에 또 이러시면 그때는 나한테 말해. 내가 나설 테니까. 남편이 어떻게 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로 시모는 가족 모임 때 말고는 큰일이 아니면 저를 따로 부르시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니 남편과 딸에게 더 잘해줄 수 있었네요. 그쯤 어머니는 신우의 결혼 이야기가 남자 쪽 집안과 오고 가고 있었고 한창 바쁘셨던 것 같아요. 신우가 결혼할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며 집으로 초대했고 그날 역시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모두 다 장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모의 부탁이 아닌 신우의 부탁이었고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했었네요. 그래도 새 식구를 소개받는 자리라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예비 신매부도 호탕하며 인상이 좋았고 제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며 칭찬을 어찌나 해줬는지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좋았던 분위기가 남편과 시모의 말다툼으로 한순간에 어색해지면서 시모의 눈물로 일단락되고 말았습니다. 정서방 어떤가? 배가 많이 고팠나 봐. 음식이 입에 맞는지 잘 먹던데. 다음에 또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리고 은미 어머마, 다음 달에 내 생일이잖니. 그날도 우리 청서방 초대해서 저녁 먹자. 준비해 줄 수 있지? 엄마, 이 사람이 식모예요? 매일 우리 집에 오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내가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너도 시집 가니까 친정 오면 설거지는 앞으로 네가 해. 새언니 옆에서 뭐 도울 거 없는지 물어도 보고 같이 음식 준비를 해야지. 매일 이 사람만 하니까 골병 나는 거 아니에요. 너도 여기서 잘해야 시댁에서 대우받아. 불똥이 왜 나한테 떨어져? 나도 한다고 하는데 언니가 워낙 잘하니까 엄마가 그냥 있으라는 거잖아. 내가 도우면 괜히 부엌 복잡해진대. 그리고 오빠는 이런 말을 꼭 이 사람 있는 날 해야겠어? 못들 하는 거야? 지연이 네가 이야기해봐라. 내가 지금 너 시집살이 시키니? 시댁 오면 그 정도는 하는 거 아니냐? 나도 다 그러면서 지냈어. 이것 좀 이랬다고 남편한테 그새 일러 바친 거냐? 시애미 생신이 코앞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이 사람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당연히 생신 때 제가 근사하게 생일상 차려드리려고 했어요. 걱정 마시고 그날 다 같이 축하 파티 해요. 당신은 이렇게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말아요. 남편의 속상한 마음이 전해져서 저까지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서운한 걸 이야기해봤자 일만 더 커질 것 같아 상황을 좋게 마무리 짓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고마웠네요. 어차피 시모의 생신상은 차려왔던 거였고 식구가 한 명 늘었으니 이번 생일상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고 새벽 일찍 가서 생신상을 올릴 음식을 준비하는데 꽃게를 손질하면서 식도를 잡은 손에 힘을 준다는 게 그만 반대쪽 손바닥을 긋고 말았고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잠자고 있는 시모를 불러 병원을 가게 됐어요. 한동안 입원을 해야 했고 손바닥에 혈관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다친 팔이 마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퇴원을 하고도 한동안 꾸준히 재활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당장 왼쪽 팔을 못 쓰게 되니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았네요. 재활 치료만 꾸준히 한다면 마비가 온 팔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은 저에게 희망으로 다가와 하루도 빠짐없이 재활을 다니자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픈 엄마를 보는 딸은 속상했는지 팔을 다친 게 할머니 탓이라며 시모를 원망했고 남편과 저희 가족은 시모를 대하기가 예전보다 매우 힘들었네요. 한편 신우의 결혼은 1년 뒤로 미뤄지면서 약혼을 먼저 하기로 했고 양쪽 집안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서로 약혼 반지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사돈댁은 소위 말하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시아버지라는 분은 부동산과 주유소를 여러 곳 운영하신다고 했고 예비 시매부도 대기업을 다닌다고 했어요. 시부모님 되시는 분들도 점잖으시고 신우를 많이 아껴주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 신우의 시모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음식을 신우에게 먹어보라며 접시에 옮겨주는 모습을 보자 신우를 정말로 아끼는 시모의 행동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처음부터 신우와 시모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울지 말자 참고 있었는데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초라한 제 모습을 마주하자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북받쳐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는 거지만 신우가 부러웠던 것 같아요. 나는 시모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는데 신우의 모습은 누가 봐도 아끼고 사랑받는 며느리로 보였거든요. 지금은 다 지난 과거여서 애써 웃어보려 합니다.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흐르면서 약혼식이 끝날 무렵 제 눈물이 쏙 들어갈 만한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다 끝나고 주차장에서 아쉬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을 들어갔고 그때 시모와 신우가 들어오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화장실 문을 열 수 없어서 가만히 숨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빨리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니? 괜히 약혼해서 시간만 늦출 필요 있어? 그러다 다른 여자가 채가면 어쩌려고? 엄마는 나를 뭘로 보고? 정서방이 나를 두고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 나같이 어리고 예쁜 여자가 흔한 줄 알아? 걱정하지 마요. 한눈 안 팔게 내가 강약 조절하며 잘 다루고 있으니까. 그나저나 결혼 안 하고 약혼한 거 다 새언니 때문이잖아. 새언니가 팔 마비만 안 왔어도 바로 결혼하는 거였는데 마비 와서 손목이 돌아가 장인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올려? 아버님이랑 어머님 주변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우리 집이 가뜩이나 꿀리잖아. 몸 아픈 가족 있다고 보여줘봐. 뭐라고 생각하겠어? 새언니한테 당분간 일 시키지 말고 재활치료 하라 그래. 그나저나 새언니는 그 자리에서 왜 울고 그런 거야? 관심 받고 싶은 건가? 엄청 당황했네.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그러게 말이다.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거기서 울긴 왜 울어? 울 사람은 난데.
내가 꼭 나쁜 시애미 같잖아. 신우와 시모의 대화를 듣고 너무나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에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한들 중간에서 입장만 난처할 테고 그렇게 혼자 끙끙 앓는 일들이 많아졌네요. 남편은 저에게 무척 잘해줬기 때문에 저 하나로 시댁과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팔의 감각은 아주 조금씩 돌아오면서 아직 완치가 된 건 아니지만 아픈 팔이 제법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즈음 신우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네요. 하루는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좋아진 팔을 보며 황당한 부탁을 했는데 이 사실을 딸이 알게 됐습니다. 시모는 신우의 이바지 음식을 저에게 부탁하며 좋은 일 생기는 건데 다른 사람 손 빌릴 필요가 뭐가 있냐며 저보고 음식을 준비하라 하더군요. 그때 딸이 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께 따져 물으며 화를 내자 곤란한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사돈들 집안이 워낙 체력가잖니. 웬만한 이바지 음식으로는 성이 안 찰 거야. 그리고 이바지 그게 가격이 얼마니? 그 돈으로 차라리 이불 하나를 좋은 걸 해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번에 네가 한번 이바지 음식 해봐라. 너 이제 손도 괜찮잖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자꾸 손도 움직여야 빨리 정상으로 돌아온다더라. 할머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예요? 엄마 손 아픈 거 알면서 이바지 음식을 하라는 게 말이 돼요? 요즘 재활 다니는 것도 부쩍 힘들어하는데 자꾸 우리 엄마만 일 시키냐고요. 엄마는 맨날 할머니한테 바보처럼 당하기만 해? 지 애비 닮아서 할 소리는 꼭 하네. 이거사, 내가 나조차고 그래? 이바지 음식으로 결혼한 동생한테 생색 좀 내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비싼 가전제품을 해줄 수가 있기를 해. 명색이 오빠라는 사람이 동생 결혼하는데 제대로 된 거 하나쯤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이바지를 손수해가면 사돈댁 집안에 품위도 살고 얼마나 좋아? 넌 어른들 하는 일에 끼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머리 컸다고 아주 할머니를 잡아들려고 그러네. 어디서 그런 거 배워가지고. 아무튼 이바지 음식 준비해라. 어머니가 거의 통보하시다시피 하시고 집을 나가시자 딸은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냐며 속상해했습니다. 제 편이 되어준 딸이 고맙기도 했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서 너무나 미안했네요. 자상하고 똑부러진 신랑 만나서 남들한테 싫은 소리 한번 해본 적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무던한 성격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절 닮지 않고 딸은 남편을 많이 닮아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시모의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이혼 생각도 당연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이혼이고 남들한테는 쉽겠지만 17년 넘게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는데 오로지 가정에만 충실했던 저에게 이혼이라는 말은 상상도 하기 힘든 문제였죠. 또 남편이 싫어서 하는 이혼도 아니고 시모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참으면 되는 일이겠지 했는데 막상 딸이 그렇게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네요. 그래서 꾀를 낸 게 시중에 파는 이바지 음식을 사서 제가 한 것처럼 새로 포장을 하고 간단한 것만 조금 해서 특별한 이바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딸은 감쪽 같다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었고 앞으로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일이 음식 해다 바치며 시모의 심부름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최대한 저에게 스트레스 받는 일을 안 생기게 하자는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한결 편안해지면서 시모를 마주하는 게 힘든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바지 음식이 준비됐다고 시모에게 연락을 했고 다음날 시모에게 문자가 왔는데 사돈댁이 주소라며 찍어주면서 자신은 먼저 가서 청소해 놓겠다며 저녁 음식 준비할 장을 보고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바지 음식만 준비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돈댁으로 오라는 어머니의 황당한 문자를 받고 신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신우는 너무나 당연한 듯 저에게 말했고 이제는 하다하다 신우까지 제 시집살이에 손을 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본인 일만 신경 쓰더니 이제 결혼을 하려니까 시댁이 보이는지 저에게 시댁 저녁을 준비해달라는 거였어요. 이바지 음식을 해간 날 시부의 생신이라며 황당한 말을 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가 아가씨 시댁 주소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가야 하는 거예요? 이바지 음식만 퀵으로 보낼게요. 굳이 제가 가서 있을 자리도 아닌 것 같고 어머니가 뭔가 오해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문자 보낸 곳으로 가 있으면 돼요. 오늘 시아버지 생신이라 저는 시댁 식구들하고 골프 치러 가평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엄마랑 시댁에 가셔서 음식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적힌 주소로 가서 엄마 말대로 하면 되니까 쉬울 거예요. 저 시부모님께 점수 따야 하거든요. 이번만 언니가 도와주세요. 예비 며느리한테 받아보는 첫 생일상인데 어떻게 음식을 시켜요? 그렇다고 음식의 음자도 모르는 제가 할 수는 없고 신랑도 새언니 음식 너무 잘한다고 했는데 언니가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남들 다 하나씩 있는 명품백 없죠? 흔한 립스틱 하나도 명품인 게 없어서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에 생일상 잘 차려지면 같이 백화점 가요. 제가 새언니 좋은 거 하나 사드릴게요. 아가씨, 이건 아니죠. 제 시아버지도 아닌데 아픈 제가 생일상을 차린다는 게 말이 돼요? 차라리 제 시아버지면 이유 없이 하기라도 하겠네요. 내가 왜 아가씨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려요? 남이면 남이지 생전 얼마나 얼굴 본다고 이런 일까지 시켜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니한테 말해줘요. 저 못해요, 정말. 언니, 한 번만 부탁한다니까요. 어차피 이바지 음식 갖다 주러 가긴 해야 하잖아요. 그냥 전 몇 개 붙이고 잡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언니는 손도 빠르고 잘하면서 꼭 튕겨야 해요? 제가 요리할 줄 알았으면 이런 부탁도 안 하죠. 못하니까 언니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전 엄마처럼 공짜로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부르셔서 이만 끊어요. 신우와의 전화를 끊고 너무 화가 나서 마음이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동안 시모의 행동에 많이 참고 참았는데 너무나 당연한 듯이 저를 대하는 신우의 행동에 용서가 안 돼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뭐하나 싶더군요. 그렇다고 이 기분이 풀려지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피해자면 피해자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자 무슨 수를 써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서 이 불행을 제 손으로 끊어야만 했죠. 분노로 가득 찬 기분으로 마트에 가서 장을 받고 제가 꾸민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신우의 시아버지의 생일상을 멋지게 차리고 사돈들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로 저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신우와 시모에게 그동안 쌓였던 말을 다 쏟아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장을 보는 게 마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심정 같았네요. 이것저것 장을 보고 사돈댁으로 향했는데
사돈댁 앞에 서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부잣집이라더니 대저택이 눈에 들어왔고 솔직히 조금 주눅이 들긴 했어요. 그냥 생일상 차리고 시모와 신우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저으며 사돈댁 벨을 눌렀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지 문이 열리지 않아 시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몇 번의 부재중 통화를 남겼지만 시모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고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하자 문자로 시댁 비번을 보내주었어요. 엄마가 인터폰 누르는 법을 모르시던가 어디 화장실 갔겠죠. 언니가 알아서 잘 부탁해요. 엄마 보고 청소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언니 요리하고 시간 남으면 청소도 부탁해요. 아주 대놓고 부탁이라고 해놓고서 명령을 하는 신우가 너무 얄미웠지만 곧 밝혀질 일에 대해서 입을 꾹 닫기로 했습니다. 신우의 말대로 시모가 인터폰 누르는 방법을 몰랐던가 화장실에 있나 싶었지만 남의 집이라 들어가는 게 조금 찜찜했어요. 하지만 먼저가 있기로 했으니 집안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무 의심 없이 들어갔죠. 집안은 고요했고 시모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안 좋은 생각까지 치닫자 시모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집안을 둘러보기로 했죠. 그런데 거실로 가자 2층으로 향하는 계단에 시모가 쓰러져 있었고 머리를 크게 다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어머니를 흔들어 봤지만 아무 기척이 없자 시모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네요. 역시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시모는 제 눈앞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하고 신우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119가 먼저 와서 시모의 죽음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손발이 이렇게 떨리는 건 난생 처음이었고 뛰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신우는 한달음에 시댁으로 달려왔고 이 상황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둑이라도 든 거예요? 언니랑 연락 안 된 게 엄마가 쓰러져서 그랬던 거라니 이게 말이 돼요? 분명 오전에 통화해도 멀쩡했는데 뭔가 잘못된 거죠? 엄마, 장난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너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무리 시부모님이 먼저라지만 엄마한테 사돈댁 집 청소라니 이런 건 네가 해도 되는 거잖아. 가뜩이나 요즘 걷는 것도 불안하더니 이게 뭐야? 왜 어머니한테 이런 짓까지 하게 만들어서 이런 사단이 나냐고. 제정신이야? 아무리 내 동생이라지만 진짜 너 해도 너무했어. 세원이한테 이바지 음식이나 해오라고 하고 시아버지 생신상을 봐달라니 그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엄마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운다고 어머니가 다시 살아 돌아오니? 앞으로 네가 할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세연이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신우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마비되었던 왼쪽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팔이 돌아가더니 주먹이 쥐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신우의 울음소리와 경찰들 대화 소리로 집안이 가득 울려 퍼지는 분주한 상황 속에서 저는 시모의 죽음보다 제 손이 펴졌다 지어졌다 하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모의 주검을 보고 놀랐지만 차마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손이 움직이자 알 수 없는 감정에 눈물을 펑펑 흘렸네요. 남들은 시모의 죽음에 안타까워
흘리는 눈물이라고 알겠지만 제 손이 움직여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억울하고 서운해 가슴이 터지도록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시모의 죽음을 수습하는 사람들 틈에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한 결과 시모는 사돈의 계단 청소를 하던 중 발을 헛디뎌 2층 높이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고 뇌출혈로 사망하셨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파혼이 되고 말았고 신우는 결혼을 하기를 원했지만 시부모님들은 아들을 설득해서 결혼을 막으셨다고 들었네요. 그리고 예비 사돈이었던 사람들은 사람이 세상 떠나간 집에서 살 수 없다며 그 많던 재산을 정리하고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잘 살 줄 알았던 신우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으면서 본인이 했던 잘못을 크게 뉘우쳤어요. 하루는 저희 집에 찾아와 울면서 무릎을 꿇더니 그동안 저에게 했던 일들을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엄마 잃은 신우가 안쓰러워 저희는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네요. 비록 서로 나쁜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었지만 서로 이번 계기로 나쁜 감정들을 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자고 다독였네요. 그 후 팔검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때로는 생각을 지배하는 뇌가 몸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겪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해소되자 죽은 신경이 반응한 것 같다며 기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팔이 정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기적적으로 빨리 치유가 됐고 시모에게는 미안하지만 숨통이 트인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시모의 일은 안타깝지만 저는 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으로 제 이름이 걸린 작은 음식점을 차렸고 남편은 배달일과 서빙을 하고 저는 주방에서 요리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가끔 주말에 일을 마치고 신우가 서빙을 하러 와줬고 저에게 틈틈이 음식을 배워가고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모의 안타까운 일로 신우와 저희 가족은 더 끈끈해지면서 정말 한 가족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신우는 저를 친언니처럼 위해 주었고 저도 신우를 동생처럼 아꼈어요. 남편도 이런 모습을 보니 행복하다며 집안일에 더욱 열심을 다해 주었네요. 이 모습에 돌아가신 시모도 함께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최근에는 시모의 산소에 다녀왔는데 고사리가 펴 있더군요. 그냥 지나칠 수 없고 고사리를 한아름 뜯어왔습니다. 시모가 주는 선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 제사 때는 고사리를 마트에서 사지 않고 잘 말려 직접 묻혀서 제사상에 올려드려야겠어요. 이제 시모에 대한 부담감은 떨쳐버려도 될까요?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참는 것만이 답인 줄 알았던 저는 이제 알게 됐네요. 서운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풀고 서로를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